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샷에서 마케팅팀 리드를 맡고 있는 양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앞 발표에서 박소연 파트장님께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행동까지 가는지,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 데이터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바꾸었던 데일리샷의 CRM 성장 루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객에 대한 데이터도 많고 이 데이터도 읽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하는 KPI를 그래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데일리샷의 사례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샷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데일리샷은 주류 경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주류생활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위스키, 와인, 사케 같은 다양한 주종들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누적 앱설치 260만, 누적 회원 240만,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0만 명 이 이용하는 이렇게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데일리샷 서비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를 좀 돌이켜보면 거래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의 벽을 마주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를 런칭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던 시간들이 또 계속됐어요. 감사하게도. 2021년에 월 거래액 7천만 원에서 24년 7월에는 약 76배 성장한 54억 원의 거래액을 찍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장을 이어가던 저희가 2024년 7월에 거래액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케팅 비용을 똑같이 쏟아도 또 앱에서 푸시 알림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다소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액이 낮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래액을 올리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상하셨다시피 이 거래액이 올랐으면 하는 염원으로 다양한 액션을 하고 매일 거래액을 들여다봤지만 거래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믹스패널이라는 툴을 전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저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 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뭘 놓치고 있었을까?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상품을 봐도 안 사는 거죠. 당시에 왜 상품을 봐도 안 살까? 왜 푸시 알림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해질까? 라는 질문에서 답을 찾기 위해 했던 내부 발표 자료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저 야마자키라는 위스키, 굉장히 인기 있는 위스키인데 이 위스키의 특가 푸시 알림을 발송해도 실구매자가 7명에 그쳤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더 쌌어야 될까요? 혹은 인기가 좀 떨어진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데이터를 봤더니 정답은 푸시 알림을 클릭하고 상품을 살 유저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야마자키를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의 한 달 전 상품 조회 이력, 야마자키가 굉장히 많이 조회됐고요. 야마자키를 찜하기까지 한 유저가 실제 구매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즉 공급자 중심으로 CRM 액션을 하다 보면 이 유저들은 피로해지죠. 피로해지면 이 푸시 알림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의 저하로 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표로 가슴 아픈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 데모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선행적표 없는 목표는 그냥 희망사항이다. 쉽게 설명을 했을 때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 살이 빠질까요? 매일 그 체중을 트래킹하면 살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운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체중이라는 후행 지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즉 후행 지표, 저희가 바라는 매출, 거래액은 이 결과값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 자체를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를 이끌기 위한 선행 지표가 필요한데요. 이 선행 지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액션업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지표를 저희는 고민하게 됐고요. 저희가 잡은 핵심 지표는 MDU라는 건데요. 이 드렁큰의 뜻을 아시나요? 취했다는 뜻이죠. 결국 이 구매를 하고 취소하지 않고 실제로 픽업까지 한 그 유저를 저희는 드렁큰 유저라고 정의하고요. 이 MDU를 핵심 지표로 삼았습니다. 즉 마케터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예산을 부어서 유저를 데려왔는데 결국은 그 물들이 다 빠지고 있는, 힘들게 설치도 시키고 가입도 시키고 상품 페이지까지 조회를 했으나 이 이탈한 분들 최대한 없도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팀의 목표였고요.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 액션업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 함께 그렸던 표입니다. MDU라는 핵심 지표를 잡고 그 아래 목표를 쪼갠 건데요. 결국 목표를 쪼개봤을 때 가장 액션업을한 지표 중에 하나로 저희는 상품 조회 대비 구매 전환율을 찍었습니다. 믹스 패널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소노미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템 뷰 이벤트를 발생시킨 유저가 1일 이내 페이먼트 석세스로 전환되는 비율을 의미하고요. 즉 구매할 의향이 있었던 고객이 대체 왜 이탈했을까를 핵심 질문으로 잡고 액션을 지속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상품 조회 대비 구매 전환율은 약 7.62%였습니다. 즉 CRM에도 비상이 걸린 거죠. 이 관심 없을 만한 상품 보여주지 말자. 이 유저들에게 내가 찾던 상품인데, 내가 궁금하던 상품인데 라는 인지를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이 CRM 고도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모인게이지라는 툴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고요. 모인게이지라는 툴을 도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액션을 했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유저를 구분해서 이탈을 막는 액션들을 진행했었는데요. 목적은 이미 관심 가진 유저가 구매 결심을 방해받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를 제거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하는 상품이 분명했으나 구매 가능한 지역이 없어서 이탈한, 이 목적형 이탈이라고 정의한 유저인데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디서 픽업하지 지도뷰까지 확인을 했으나 그 이탈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유저 지역 프로퍼티를 등록하고 지역 기반 재고 API를 활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주류 이커머스의 특수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들 주류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배송이 안 된다라는 사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주 외 배송이나 배달이 불가능하고요.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근처에서 픽업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즉 그 픽업 매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 유통상의 규제로 인해서 지역이나 매장마다 이 재고를 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픽업 매장별로 이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CRM에서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드리면, 유저가 이렇게 픽업 지역에 선택을 하는 지도 화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저는 내가 픽업할 수 있는 만큼의 반경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저가 선택한 픽업 가능 지역이 포함하고 있는 판매처 주소의 앞 두 글자를 이런 식으로 로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처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원주로 93길일 경우 서울 강남구가 이 유저의 지역 정보가 되고요. 이 모인게이지 유저 프로필 내에서 유저 프로퍼티로 등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기반 제공어 콘텐츠 API를 활용했는데요. 이 모인게이지의 콘텐츠 API 기능을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시간적인 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푸시 알림을 받아보는 그 시점에 이 재고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을지를 체크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매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는 API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세팅했던 캠페인입니다. 이 유저가 상세 페이지를 조회하고 나서 이탈했을 때 그 상품 정보 조회 API를 통해서 재고를 확인하고요. 재고가 없을 경우 메시지를 삭제하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고 있는 상품의 페이지로 랜딩하는 것까지 방금 보여드린 모인게이지 API를 활용해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액션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땠냐? 클릭률은 17%로 기존 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고요. 클릭 후 구매 전환율도 기존 대비해서는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이 유저가 구매 가능한 시점에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발송한 관심 있는 상품이 구매 전환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나 끊임없이 검색을 하고 있는 유저인데요. 이 다양한 상품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해 이탈한 탐색형 이탈을 잡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검색 이벤트가 다수 발생하고 이탈한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특히나 아직 구매한 적이 없는 미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검색을 하면서 상품을 탐색을 하는데요. 이 검색하고도 사고 싶은 상품을 못 찾았을 때 유의미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해결 방식으로 이 검색했던 상품의 카테고리를 로깅해서 동일한 카테고리의 베스트 상품을 재추천해주는 타 유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CRM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저가 앱에서 검색했을 때 이 검색의 이벤트 프로퍼티로 검색 키워드, 서치 키워드라는 프로퍼티를 로깅을 합니다. 보시면 오차드레인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라는 상품을 검색했고요. 오차드레인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라는 키워드가 로깅됐습니다. 또 이 상품을 조회했을 때 이 아이템 뷰 이벤트의 프로퍼티로 카테고리 정보값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유저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는 화이트 와인으로 로깅되어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또 실제로 발송했던 캠페인인데요. 검색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개인화를 했고요. 조회한 화이트 와인 카테고리를 인기 상품으로 추천했고요. 해당 카테고리의 주간 베스트 페이지로 랜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성과인데요. CTR은 약 117% 정도 증가했고 CVR은 기존 대비 약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까 액션에 비해서 다소 증가폭이 작죠. 이 망설이는 유저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지를 좀 너무 많이 주면 드라마틱한 개선이 없다라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또 얻을 수 있었고, 이 구매 전환율 개선을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사례를 2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이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바꾸는 CRM 성장 루프에서 가장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이 데이터를 행동으로 바꾸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중요한 점이 있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설과 실험, 피드백 루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설을 찾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 행동하고 그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 뒤에 사람을 보는 일인데요. 아까 파대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유저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봤고요.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최대한 이 개인화하는 과정, 이 CRM 성장 루프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네, 현재 저희 지표인데요. 이 상품 조회 대비 구매 전환율에 집중했을 때 3개월 뒤 이
보이시는 것처럼 딱 상승 곡선이 시작됐고요. 9%대의 구매 전환율을 보이면서 현재도 이 지표를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7월 거래액도 70억 원을 달성하면서 약 100배 정도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요. 데이터와 숫자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내부에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 내부 팀워크도 저희는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슬랙을 실제로 첨부를 해왔는데 보시면 현재도 여전히 상품 조회대 및 구매 전환율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내부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CRM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인데요. 그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목표를 좀 쪼개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발표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MDU라는 지표를 액션 가능한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 쪼갠 것을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MDU가 성장하려면 구매자 수는 늘어야 되고요. 환불자 수는 감소해야 됩니다. 환불하면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구매자 수가 증가하려면 첫 구매자 수도 늘어야 되고요. 재구매자 수도 늘어야겠죠. 이 구매자 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조회하는 유저들이 늘어야 되고요. 이 상품을 조회하고 구매까지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쪼개서 액션허브란 지표를 만드는 것을 저희는 이 CRM의 출발점으로 봤고요. 이제 각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쉽게 도움이 되고자 쉬운 사례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내가 유튜버라면 가장 큰 목표는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이 구독자 수가 증가하려면 신규 구독자 수가 증가해야 되고 구독 취소자가 감소해야 됩니다. 이 구독자 수가 증가하려면 영상 재생 수가 증가해야 되고 시청 시간도 늘어야겠죠. 그럼 영상 수가 늘어야 되고 이 영상이 노출된 거 대비해서 클릭률도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면 내가 주 단위로 몇 개의 영상을 올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썸네일 클릭률을 가져가야 하는지 액션허브란 지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데일리샷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상을 채우는 한 잔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더 취할 수 있도록 저희는 내부에서 유저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액션까지 이끄는 과정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객이 되어서 저희의 CRM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가지고 저희 앱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가입 초대 코드 그로스콘25라고 만들었으니까 많이 스캔해 주셔서, 또 이게 레퍼럴 코드가 붙여 있어서 스캔하시면 바로 초대 코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데일리샷 양세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